자,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또 보람찬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5번이죠. 사전 결정 통지.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지,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허가를 받는 게 아니야.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야, 이렇게 냈네, 치사하게. 그렇지? 5번이 정답. 그러면 1번은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간의 협의를 해야 되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하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31번 문제,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항상 1번 지문이 광역시장이 나와요. 이분은 항상 광역시장 나오세요. 광역시장 다음에 21층을 쓰시거나 연면적합계 10만을 쓰셔요. 습관이. 예. 아마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이런 문제, 건축 허가에 대한 문제로서 1번에 광역시장 나온 문제는 다 같은 분이 내신 거예요. 예. 광역시의 연면적합계 20만 제곱미터인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광역시장 허가인데, 공장 제외, 창고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제외라는 것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뜻이고요.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 그거는 다시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죠. 2번 지문은요, 이게 뭐야?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이야, 바로. 예.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죠, 공장일 때는. 1번 일단 정답 틀린 거. 2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예요, 2번. 그러니까 위락시설, 숙박시설 중에서 숙박시설 하나만 썼지, 주거환경, 교육환경 중에서 교육환경 하나만 썼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지문, 건축 허가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가 되잖아요. 이 교수님이 쓰시는 건 항상 도로 조명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아직 기본서에 잉크가 안 말랐습니다. 요거 밑줄 친 거. 예? 오늘 오전 수업에서 아직 잉크가 안 말랐지? 예? 찾아볼까 한번? 잉크 말랐는가? 잉크가 채 마르질 않았어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 있으면은, 예? 이제 기억을 해줘야 돼. 너무해. 그죠? 몇 페이지? 477페이지. 예, 보겠습니다. 477페이지 박스에, 예,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3번에 개발행위 허가, 밑으로 내려와서 8번에 도로 조명 허가. 잉크가 아직 안 말랐지?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외우겠어. 그렇죠? 내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내는 것만. 예. 선생은 자기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밤에 잠 안 자고 연구하고, 학생은 자기가 보는 시험인데 관심이 없고. 예. 자, 다시 이 31번 보시겠습니다. 4번 지문 보시면요,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
하여야 한다. 31번 문제는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5번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할 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예, 명의 변경 신고. 예, 정답은 1번 틀렸고요. 32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짜증난다, 모두 고르는 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152층 맞잖아. 200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의 대수선. 기억법 맞네. 볼을 몇 개든 상관없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뭐 수선만 있으면은 수선은 다 신고죠. 내력병 면적을 50제곱미터, 이것도 일단 수선이지. 니은도 수선, 디귿도 수선, 신고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니까 150은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는 틀려 있고, 기억은 디귿 맞고, 리을번은 아니고 미음번, 높이를 3m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5m 증축하면 안 되죠. 3m 범위 내에서 증축해야 되니까 미음도 아니네. 기억니은 디귿. 정답 1번. 32번에 1번. 예. 이제 33번을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야. 틀린 거 찾기. 1번은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원이라든가 유원지, 공지가 있을 때는요. 그쪽으로 출입하면 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죠. 맞죠? 1번 맞아요. 2번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작물 재배사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2m만 접하면 된다 그랬죠? 네, 2번이 일단 옳은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찾기니까 3번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죠. 폐지할 때는 무조건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도로를 지정할 때는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거지만 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로로 사용하거나 주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곤란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라 동의 안 받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였어요. 3번이 정답이다. 틀린 거. 4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할 의무가 없다. 조경 의무 없는 경우 있었죠? 규모가 작은 공장. 이게 4번 지문이잖아.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미닫이 문으로 설치하거나 안으로 당겨라라.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또 나왔네요. 참고로 5번 지문 있죠. 요 교수님이 요거 항상 5번에 내요. 이 지문 항상 5번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보면요. 4.5m 이게 항상 5번에 나올 거예요. 5번에. 예.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마 3개인가 있을 텐데요. 요 지문이 다 아마 5번에 있을 거예요. 예. 번호까지 알려줬다. 5번 지문 나온다고. 예. 34번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틀렸나? 4번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로 한다. 10% 이하로 한다. 건축 면적의 10%가 아니라. 그렇죠? 대지 면적의 10% 이하죠. 예. 네, 자, 1번 지문.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시설 대표가 교보 빌딩. 그 지하에 교보 문고 있죠. 입구에 공개 공지 있습니다. 예, 공개 공지. 공개 공지는 필로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고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하면 안 돼요. 5번 공개 공지 설치할 때는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높이 기준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거기까지. 34번엔 정답이 4번이고 35번 이거 올해 기출 문제인데 이건 시험에 나온다는 뭔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외운 것은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외웠거든. 잠시 기본서를 펴서 특별 건축구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기본서 540페이지를 펴보세요. 지정 제외구역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는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왜 자기는 안 해놨나? 여기 봐. 별표 해놨잖아. 540. 예? 해놨네, 별표. 예. 별표 해놨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인데요. 여기는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곳이잖아. 건물 아예 못 짓게 하는 곳이니까요. 특이한 형태의 건물도 물론 못 지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낸다면 오른쪽에 3번에 국방부 장관과 협의라고 있죠. 거기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지정할 때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라고 나오죠. 작년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왼쪽 박스 안에 5번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작년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올해는요, 예, 이거 지정할 수는 있는데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하라고 나온 거죠. 이걸 틀린 지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35번 문제를 보면은요. 2번부터 5번까지가 다 뭐예요? 지정할 수 없는 곳이니까 아무거나 쓰면 다 1번 맞는 거네. 그렇잖아요. 지정할 수 없는 거 왜 아무거나 쓰면 다 맞는 거잖아. 1번이 정답이죠. 35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요 4개 쓰고 아무거나 하나 쓰면 맞는 거다, 그게. 예. 36번. 이 36번이 올해 나왔는데 약간의 충격을 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요즘에 등장하는 게 하도 무너지는 건물들이 많아요. 예? 무너지는 건물. 그래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보고 뭔가 느낌이 왔어요. 왜? 이거 시사적인 문제를 냈구나 싶어가지고 요거는요, 일단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건축물. 요거 하고 뭐 부러지네. 이제 불길한데 부러지네. 2번이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요. 지금 우리가 지문의 어떤 종류를 나오는 건데 연면적 합계. 그러니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엔드 이상이고, 그리고 16층 이상. 요 2개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또는 2번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 받아야 돼.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그다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도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 자, 층수가 70층이면은요. 우리 초고층 건축물 뜻이 뭐예요?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이죠. 50층이니까 일단 뭐야? 초고층이네. 70층은 그렇죠? 그다음 높이가 200m 이상은요. 초고층 건축물이죠. 250이니까 초고층 건축물. 1번, 2번 일단 받아야 돼요. 자, 3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이니까 3번 해당이 돼. 4번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하고 30층이니까 역시 해당이 돼. 5번은 층수가 16층이고 그 다음에 높이를 한번 봐야 돼요. 높이가 200m일 수도 있잖아. 높이가 150m니까 초고층이 안 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안 돼. 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이어야 되니까. 15층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시사적인 문제로 건축물이 하도 많이 무너지는 거야. 예, 무너지다 보니까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두 개를 다 조건 만족시켜야 돼요.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언급됐다는 것은 우리 시험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예.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30번. 37번은요.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정답인가? 1번 묘지 관련 시설은 무슨 군에 있어요? 예? 산업시설군에 있죠? 예, 산업 등 시설군에 있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우리 그 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파트에 나옵니다. 용도 변경 파트. 그래서 우리 어디를 피시냐 그러면은 용도 변경 파트의 493페이지. 우리 기본서 493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예. 493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군하고 용도군 나오죠? 자, 산업 등 시설군 2번에 거기 6번에 묘지 관련 시설 있죠? 예. 산업 등 시설군에 예. 묘지 관련 시설. 예. 5번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죠. 그렇죠? 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게 바로 고물상이죠. 그렇죠? 고물상. 묘지. 예. 그 다음에 우리 거기 37번에 발전시설이라고 있어요. 발전시설은 바로 전기통신시설군.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전기를 발전하는 거니까 알거든. 관광휴게시설이 어디 있는가?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있죠. 그러면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요. 극과 극인 시설이 있어요. 종교시설과 위락시설. 그래서 우리 위락시설 종사자하고 종교시설의 성직자는요.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서로 일맥상통하는 거야. 일맥.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우리 문제 오셔가지고 숙박시설은 어디 있는가 보세요. 영업시설군이 있어요. 그러면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면은요. 용도 변경 허가인가 신고인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더 나쁜 건가? 위락이 더 나쁜 거지. 예. 다시 37번의 교정 및 군사시설은요. 자, 우리가 누워 자는 데는 다 주거 업무시설군 그랬죠. 누워 자는 데는 다 주거 업무시설군이다. 8번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의 대표 오피스텔 누워 자요. 그 다음에 강제로 자고 와도 누워 자는 거지. 그래서 교정과 군사시설은 강제로 자고 와야 되는 곳들이에요. 다 누워 자는 곳이다. 그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요. 좀 이제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 끝이. 응? 끝이 보이네. 38번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작년도 시험 문제다.
1번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우리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있었죠. 위락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있었죠. 주거환경. 우리 앞에 그 몇 번 문제였나 그게? 앞에 그 몇 번 문제였지 그게?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31번의 2번 지문은요. 위락시설, 숙박시설 중에서 숙박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중에서 교육환경 썼죠. 2번은 보세요. 이거는 1번에 위락시설 쓰고 주거환경 썼죠. 뭔가 느낌이 오지? 같은 분이야. 예, 같은 분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이 문제하고 저 문제를 갖다가 조문 하나를 두 개로 쪼개놓은 거야. 조문 하나를 두 개로 쪼개 쓰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왔죠. 옳은 거 찾기 1번 바로 정답이네. 옳은 거 찾기에서 1번에 옳은 게 나오면 영 찜찜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거 찾기 할 때 1번 나오면 기분 좋은데 옳은 거 찾기 나왔을 때 1번에 옳은 게 나오면 자신이 없어. 또 읽어봐야 돼. 2번 연면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공장일 때 누구야? 구청장이지. 구청장. 어디선가 이 공장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어디선가. 예? 31번의 1번 지문이죠. 그렇잖아요. 자, 31번에 1번하고 2번을 서로 바꿔놨네. 순서를. 그렇죠? 바꿔놨잖아. 서로 이렇게. 예. 뭔가 느낌이 와. 예. 왜 바꿔놨냐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그랬거든. 항상 광역시를 1번에 낸다고 그랬더니 2번으로 바꿔놓고 1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예. 바꿔놨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너무 뜬금없는 지문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네.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이 적용 안 되니까 건축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허가를 받아야 대소선한테 허가 받아라? 이런 거 적용 안 돼. 건축 허가 받아라? 적용 안 돼. 공개공지 확보해야 된다? 적용 안 돼. 4.5m 이하에서는 열고 닫을 이런 거 적용 안 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의 어떠한 규정도 다 적용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분께서는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통행료 징수시설을 보시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냥 생각난 대로 쓴 거야. 예, 이건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야.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허가를 안 받는가 보다.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는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어. 적용 안 되니까. 4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선생님 착자하고 숫자가 떨어져 있는데요. 내가 제정신일 때 이 문제를 정리한 게 아니야. 예? 밤에 보통 1시 이후에 엔터키 한번 잘못 이렇게 스페이스 바 한번 잘못 눌렀어. 예. 그다음에 5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어디선가 있었던데,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었나? 이것도 아마 잉크가 안 말랐을 것 같아. 469페이지. 469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죠? 예, 잉크가 아직 안 말랐습니다. 예.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예?
몇 번? 이전도 건축에 해당하잖아. 예. 2번이 정답이다. 틀린 거 2번. 1번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완벽한 문장이네.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은요.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이죠. 작년 기출 문제라서 개축이라 말 안 나왔지만 이 자체 틀린 건 아니야. 일부 증축 또는 개축이니까 다 안 쓰더라도 증축하는 건 대수선 이게 리모델링 되거든요. 예. 층수가 25층이며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아.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고층이죠. 120m 때문에 고층이죠. 5번에 피레침 건축 설비에 해당한다. 피레침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잠시 저만 볼 수 있도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살짝. 피레침 뭔지 모르는 사람. 예, 천둥 번개 칠 때 건물 꼭대기에 쇠막대기가 꽂혀 있어요. 글로 전기를 흡수해 땅으로 흘려보내는 게 피레침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쇠막대기를 들고 천둥 번개 치는 날 들판에 나가보면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피레침이 뭔가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피레침. 40번, 이제, 드디어 40번 나왔습니다.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몇 번인가? 몇 번? 몇 번? 거기 2번이 틀렸거든요. 2번 우리 그 이행 강제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치게 나와요. 보치게 나오는데 569페이지 펴보시죠. 569페이지. 예. 자, 우리 569페이지 보시면 이행 강제금의 부과 징수라고 나와요.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우리가 건축법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요.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밑에 박스에 1번하고 2번 있죠. 박스의 1번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건축법이 가장 싫어하는 4대 위반이 있어요. 4대 위반. 첫 번째 건축 허가 위반이 있어요. 허가 안 받고 건물 짓는 거. 두 번째가 건축 신고 위반이에요. 신고 안 하고 건물 짓는 거. 세 번째가 건폐율 위반이에요. 100평 대지에 건물 100평 다 짓는 사람. 예? 네 번째가 용적률 위반이에요. 건물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 이게 바로 4대 위반인 거예요. 4대 위반. 요 4대 위반에 대해서는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배웠죠? 표준액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곱하기 시가 표준액의 10% 이하에서 곱하기 위반 면적하는 거예요. 위반 면적. 이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4대 위반 빼놓고 기타 위반, 4대 위반이고요. 이거 외에 기타 위반에 대해서는요. 1제곱미터 당이 아니야. 그 건물 자체의 시가 표준. 자,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아니 요거는 50% 실수해. 10%가 아니라 50%입니다. 50%. 기타 위반은 그 건물 자체의 10%예요. 그 건물 자체의 시가 표준액. 표준액 10%. 예. 자, 그러면 먼저 박스 안에 보세요. 1박스 1번 건폐율 밑줄, 용적률 밑줄, 허가 밑줄,
신고 밑줄 4개죠. 예. 위반했을 때는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2번은 4대 위반 외 기타 위반은 보세요. 그 건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예. 그다음 박스 위에 있는 거기 눈 표시가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부과한다. 이건 뭐예요?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반했다 할지라도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사람이 꼭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면은요. 배보다 100배 더 커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반 줄여줄 수 있고. 다음 피 넘겨보세요. 가로 2번에 이행강제금의 가중 적용이라고 있죠. 이게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이때는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위 가로 2가 아니라 가로 1이에요. 편집할 때 잘못 쓴 겁니다. 가로 1에 따른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반을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예. 여러분들은 걸리면 나는 상습이 아니다 그러는 거지 입으로. 예. 입으로 우리는 상습이 아니에요. 막 그러는 것이 상습. 사전 계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 사전 계고하고요. 문서주의 다 문서로 해야 되고요. 부과 횟수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위 가로 1번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이 뭐냐면 우리 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등이 있었잖아요. 2분의 1로 줄여주는 경우 있죠.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밑에 박스에 있는 기타 등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5회 초과할 수 없다. 예. 왜? 계속 부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거든. 예. 부과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는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16회 시험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부과한 것은요, 시정명령에 따라서 시정했다 할지라도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가도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잖아요. 그러면 형벌 집행을 감면시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만큼은요, 돈 내는 거잖아. 감면 안 시켜줘. 이것만큼은 징수해야 돼요.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가 나옵니다. 자,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예. 감경할 수 있는 거.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런가 보다 한 번씩 보시고요. 예. 자, 다시 이제 40번 문제로 오십니다. 40번에 틀린 것이 몇 번인가? 2번이죠. 예, 용적률은 4대 위반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위반 면적을 곱하는 거죠. 2번 틀렸다. 1번 건축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현장 관리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철거도 명할 수 있고 하나 외워놓으면 돼.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뭐 철거를 명할 정도면 철거 약한 것은 다 명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계고해야 되고요. 문서로서 계고. 4번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되면 강제 징수. 5번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맞죠? 예.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공부한 문제에서 시험에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제가 또 자료를 또 모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정지 조건, 자료를 모으면. 예, 이번 정지 조건이야. 순수 수익 조건 아니야, 이거는. 예, 자료를 모으면 또 공부할 특강할 수 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러분요. 고생한 만큼 성적이 나와. 예. 그러니까 꼭 고생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